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나와서 종목 분석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구독자분들도 사실 내일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실 만큼 월요일장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시초가에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저는 이거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타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절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을 해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다같이 버티자, 힘내자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H200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금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6.9%라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되겠죠. 코스피 지수에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더라도 원래 삼성전자에서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갑자기 대량의 매도가 발생을 했어요. 약 8천억가량을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포 세력들의 이탈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여태까지 매도를 던지지 않았던 외인들이 삼성전자에서 금요일 시장에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유동성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너도 뻔하게 금리 동결 얘기나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뻔한 얘기 할 거였으면 저 일요일날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시장이 유동성 경색이라는 거예요. 아니, 뉴스에서 다 유동성 강세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 강세장이다 라고 떠드는데 유동성 경색 뭘 알고 떠드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딱 세 글자만 붙일게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다. 우리가 12월 1일날 QT가 종료된다라는 거는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요? 11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기까지의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QT의 종료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도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9월에 재산세를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창고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추후에 자료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뿌리고 싶어도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TGA 잔고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영래포 잔고가 있거든요.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레포가 뭐예요? 은행이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 영래포는 뭘까요? 바로 연준이 은행한테서 돈을 빌린 잔고예요. 그 영래포 잔고가 많다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래포 잔고가 역대 최저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이 3대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금리 동결이 됐던 말던 12월만 되게 됐을 때는 유동성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말로만 드리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었던 게 QT의 종료인데, 지금 이 차트가 은행의 지급준비율 차트거든요. 이 지급준비율 차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냥 이 지급준비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달마다 이자를 받는데 이 적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적금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자를 못 받는 상태라고요. 그거를 복구해주기 위해서 연준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QT의 종료예요. 이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시중은행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연준이 있어요.
은행이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했어요? 레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레포를 연말이나 분기말 같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은행이 요구를 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말이나 연말도 아닌데 은행이 계속해서 연준한테 레포를 많이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유동성 없는 거 아니냐. 시장이 유동성 강세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부터가 지금 돈을 빌려 쓴다? 이거 내 돈 괜찮은 거 맞아? 뱅크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은행한테서 돈을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내가 가져오지 않을게 라고 해요. 그게 뭐다? 바로 QT의 종료. 12월 1일부터 실행되는 거라고요. 이 내지 않는 돈을 그럼 은행은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급준비율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미국 재무부의 TGA 장고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9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재산세를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앱사인 문제가 12월 초면에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또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간극이 벌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2023년을 기점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분명 금리 동결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금리 동결 나오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AI 섹터에서 쇼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금 영래포 잔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나왔다고 해서 유동성이 바로 바닥으로 꽂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외인들의 투매가 나온 거라고요. 우리도 지갑이 얇으면 주식 떨어지면 어때요? 곧바로 팔아버리죠. 외인들도 똑같다고요. 원래는 유동성 강세 시장이어서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돼버렸죠. 돈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가 됐다. 그 상황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주가의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완전히 유동성 경색인가요? 경기의 침체인가요? 아니죠. 일시적이라고요. 12월만 되면 곧바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 요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내용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전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결국 유동성이 너무 넘치게 되면 욕조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관을 열었어요. 그런데 배수관을 열면 어때요? 물이 굉장히 빨리 빠지겠죠. 그러니까 연준,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호수를 강하게 틀어놔요. 영래포 잔고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면서 TGA 잔고에서 유동성을 풀면서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은행에서의 안정적인 유동성을 통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물은 빠지지만 물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막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이 어때요? 11월 중순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떨어지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졌고 미국의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들였지만 미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사이클 때문에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관을 통해서 물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호수는 점점 잠기면서 욕조의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12월이 됐을 때는 다시금 호수가 강하게 틀어지면서 배수관을 통해서 빠지는 물보다 채워지는 물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금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욕조 속에서 욕조 바닥이 무섭다고 떠나는 거라고요. 다시금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됐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투매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 98,000원부터 102,000원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돈을 써서 올린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외인들이 돈을 써서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의 평단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외인들의 보유 수량을 봐보자고요. 삼성전자에서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던 시기가 있죠. 이때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1월 29일에 평단 얼마요? 10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외인들 보유량 늘었는데 10만 4,000원이죠. 그리고 외인들 보유량 고점 찍었는데 얼마요? 10만 7,7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유동성 경색이 일시적으로 발생됐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지금 증권사들 실적 발표 전에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투매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전자에서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도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냐고요. 목요일 시장만 하더라도 저한테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이 기회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 이후로 뭐라고 하냐면 죽겠다, 매도해야겠다, 삼성전자 이 쓰레기 같은 종목 내가 가지고 있나 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물대를 터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분명 11만 3,400원 고점 부근에서 몰빵 투자하고서 하루하루 기분이 바뀌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주가 3% 4% 빠지면 죽상이고 주가 5% 반등하면 삼성전자 이제 가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매수하려고 한다고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고 와서. 그게 과연 맞는 투자일까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비중을 늘리는데 지금 내가 매수를 해도 될까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삼성전자 수익권인데 과연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주주분들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이제 믿고 따라오세요. 010-8037-9663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죠.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온 지금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왜 결국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 가져가면서 실시간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 우리 이제는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는 투자가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힘내자, 삼성 주주분들 버티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실시간 매수 타점,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고 있는데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가 6.9%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 초반에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결국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온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계시죠.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는 기회가 왔는데 왜 혼자서 두려워하고 계시냐고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눌리면 무조건 매수를 한다, 이번에 기회 오면 무조건 잡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상범위 이상의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왜? 겁나니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남들이 공포의 매도를 던질 때 우리는 결국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매수를 할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팔려 그러죠. 주변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어때요? 삼성 끝났다 그러죠. 다 매도 버튼 누르려 그러죠. 결국 우리는 공포의 매수를 해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왜?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온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망하라고 하나요? 낙관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몰빵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 지금 하루하루 고통이신 주주분들 무조건 비중 조절하라고요.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주식시장에 있는 게 그게 맞는 투자냐고요. 그건 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때 왜 나올까요? 삼성전자 지금 엔비디아 H200칩 중국 수출 가능성 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 이 매물대에서의 주가의 하락 구간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 뭐를 하자? 비중 조절을 하자고요. 제가 비중 조절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삼성전자 주가 하락할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 당연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12월까지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생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1만 3,400원의 고점을 다시금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차트를 보는 이유, 돈이 얼만큼 들어왔냐를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11만 3,4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온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감정적인 투자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조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눌렸을 때는 기회를 잡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몰빵 투자 진행하지 마시고, 적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 분할 매도 타점과 그 기회,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셔서 우리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당연히 AI가 버블인가요? AI 버블? 아니라고요. AI 버블일 수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AI 버블이 지금 터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들 큰 사태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부터 나왔었냐? 2005년부터 나왔었다고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숏베팅을 하고 2년을 기다려서 2008년에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AI가 버블이다라는 말이 나온 지 2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부터 AI가 버블이다라는 공포 심리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떠나는 게 과연 맞을까요? 2년 동안의 수익률 버틸 수 있으세요? 남들은 다 2년 동안 돈 벌고 있는데 먼저 매도한 다음에 2년 동안 관망하는 게 과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객관적인 타점만 잡아간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에서의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부터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매수 타점과 다시금 반등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법 받아 가셔서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 진행해 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버티자, 우리 지금은 이길 때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대응법 보내드리는 이유, 저도 주식시장에 10몇 년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투자를 했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 경험에서 배운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AI 버블론이 막 시장에 퍼지니까 지금 주가 하락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매도 버튼 눌렀다고요. 극도의 공포성 투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깡통도 잡았고 억대 윗도 접었어요. 왜?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시적인 관점부터 미시적인 관점까지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시장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짧게 얘기 드리지만 이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가 겪었던 그 시장이랑 너무 똑같다고요. 그런데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안타까워서 받아가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월요일 시장부터 제가 대응 도와드릴게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특히 몰빵 투자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100%이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제발 몰빵 투자하지 말자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히든주예요. 최근에 로봇 섹터 굉장히 강한 조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돈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순환매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섹터의 순환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건데, 최근에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200%, 300%의 상승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절대 몰빵 투자 진행하지 마시고 저랑 객관적인 투자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 마련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을 통해서 우리 안전한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